그리고 지금 수확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병해충 방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시죠. 사실 수확기 이전에 병해충 방지는 마무리를 하셔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확 작업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병해충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기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없던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크신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PLS 제도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정착이 거의 뭐 이제 시작된 다음에 지금은 거의 뭐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인분들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복숭아와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생산자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한 어떤 그런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그 어려움, 이 부분을 너무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의 방향이고 점점 더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기준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고온기의 이 병해충 방제, 이 부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병해충의 피해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그 작물 보호제 있잖아요. 농약이나 각종 그 소재들에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잘못 사용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약해 증상,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오전의 시간대가 달라졌다. 우리가 이제 4월달 5월달 오전하고 지금 오전의 개념이 좀 달라진, 시간대가 달라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보면 보통 한 9시만 돼도 거의 뭐 30도에 인접해지잖아요. 이럴 때 뭐 농약 한 2개 이렇게 혼용하고 거기다 영양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약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방제하는 타이밍 자체, 아까 말씀드린 그 탄산가스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 역시도 조금 일찍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살포를 하시고, 살포하는 시간대를 좀 이런 시간대에 하시고, 그리고 혼용할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혼용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소재들이 많거든요. 전착제라든지 뭐 단순 전착제는 뭐 물론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기능성 전착제 또는 그 장마기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그 고착제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 고착제 같은 경우도 일부 농약에서는 같이 사용을 못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약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약해라는 게 보통 보면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밭에는 그런 경험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신데, 어쩌다가 굉장히 그 사소한 어떤 그런 그 환경 변화에 감기가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약해에 있어서는 점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환경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S기 지금은 많이 쓰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쓰시잖아요. SS기 쓰시는데 그 약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작 지점 내지는 코너 이렇게 도는 지점, 그 코너 도는 지점이나 이런 부분은 보면 어떤가 하면 처음 시작점에서는 아마 중복 살포의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고, 코너 도는 어떤 그런 점에서는 속도를 우리가 줄이잖아요. 속도를 줄이면서 할 때 RPM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면 다른 그 지점의 RPM보다도 사실은 더 RPM이 높은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속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순풍의 바람이 불었다고 예를 든다면, 그 코너 지점에서는 완전 태풍급이에요, 바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의 상처, 그게 잎을 상처를 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약해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너 돌 때는 RPM을 좀 줄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SS기 하실 때 그 송풍 바람의 세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줄이시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짧은 시간 내에,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SS기를 쓰는 이유도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약해가 발생하는 그런 여러분들 과원에서 유독 약해가 발생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 품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 그런 지점, 고는제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약 희석하는 물의 pH 그거 확인하시는 거 꼭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뭐 매번 이렇게 점검하시기는 어렵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PT병 한 반병 정도, 작은 PT병요. 생수병 그 한 반병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그건 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적정한 그 pH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시는 게 농약의 그 효용성은 물론이고 지속 기간, 농약 그 효력의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규정되어 있는 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수확 시기에 이렇게 과원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조생종의 그 열매가 이제 이렇게 있는 모습하고 중만생종의 열매의 모습이 결과지의 모습을 말씀드리는데 그 결과지의 모습이 조금 다른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요 부분도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지는 거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처지는 거 이렇게 처지는 거하고 지금 여기처럼 열매가 처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부분하고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지지 않는 이런 비율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중만생종 쪽에서는 이렇게 처지는 게 생각보다 과도 더 커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포기보다 무게가 좀 덜 나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수확기에 저렇게 완전히 축 처지는 어떤 그런 결과지보다 약간은 어느 정도 그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지를 이렇게 그 비율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늘어졌을 때 이렇게 늘어져야 당도라든지 늘어지는 게 훨씬 더 당도라든지 과학 크기라든지 상품성에 있어서는 유리한데 이게 늘어지는 시점이 너무 일찍 늘어지면 과가 좀 작아지죠. 원래 전체적으로 이제 과가 좀 작고 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요게 이제 처지는 부분이 너무 일찍 처지는 것도 과가 좀 작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만약에 이제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색이 물 들어올 물좀부터 시작해서 쭉 처지기 시작하면 수확기 쯤 돼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열매가 굉장히 클 겁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근데 조생종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처진 모습 가면 과가 그렇게 안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수확 시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마 기간 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그 배수 관리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아마 유공간은 거의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깎고 계실 텐데 명거 배수, 지금 이 과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중간중간에 수확 작업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골이 이렇게 바이고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죠? 이런 지점이 없게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고, 지난해처럼 집중 강우가 내렸을 때 그런 물이 고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만 잠겨도 뿌리는 다 죽는다. 새 뿌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 한 2, 3일 뒤에 과원에 가보면 잎이 전부 다 돌아가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 과원에 물이 없어서 잎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양물이 부족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암구 배수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지금처럼 극한 강우를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명거 배수, 건물이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복숭아 수확 생각하시는 만큼 이렇게 좀 하시고요. 다행히 뭐 지금 가격은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복숭아 많이 생산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